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치부의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며칠 많이 먹어서 갑자기 한 3, 4kg 찌는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 기간 한 3, 4일 많이 먹어서 2, 3kg 갑자기 찐 경험, 또 재택근무를 한 일주 하면서 집에서 계속 먹었더니 일주 후에 출근하려고 정장을 입는데 지퍼가 안 올라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찐 살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기간 다이어트로 빠르게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며칠 많이 먹어서 갑자기 불어난 살은요, 체중이 늘어난 건 맞지만 진짜 내 살이 된 건 아닌데요. 진짜 내 살도 전환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짝 다이어트를 하시면 단기간의 찐 살은 또 금방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단기간 살 빼는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은 늘었지만 진짜 내 살이 된 건 아니다?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한 건 아니다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이 말은 맞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먹어서 찐 살은요, 초반에는 진짜 내 살이 아닙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완전히 나의 지방이 된 상태는 아닌데요. 정말이야? 자, 그러면 지방이 아니면 뭐로 저장이 된 거냐? 자, 바로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된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글리코겐과 수분이 증가한 상태인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될 때는요, 이 글리코겐 1g당 물 3g을 끌어당겨서 수분이 함께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 다이어트의 포인트는 뭐냐면 글리코겐과 수분, 이것을 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글리코겐은 1, 2주 사이에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 금방 연소시킬 수 있는 게 또 글리코겐이기 때문에 급진 급빠져,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원리로 이 글리코겐을 연소시킬 수가 있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이 음식이 바로 지방, 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체내에 들어와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남은 포도당이 있겠죠. 자, 이런 포도당들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느냐? 바로 글리코겐으로 변환이 되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장이 될 때 글리코겐 1g당 물 3g이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많이 먹은 초반에는요, 지방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근육에 글리코겐과 수분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저장 창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글리코겐이 쌓인 채로 1,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데 한계가 오고요. 그러면 이 글리코겐으로도 저장되지 못하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되느냐? 엄청 서글픈 현실이죠. 바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으로 한번 저장이 되면 살 빼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자, 같은 1kg이라도 글리코겐을 뺄 때보다 지방을 빼는 것이 무려 7배나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인생이 훨씬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살이 쪘다면 포기하고 놔버리면 안 되고요. 빨리 노력을 해서 이 글리코겐 저장 창고를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글리코겐과 수분의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우리 몸의 글리코겐 무게는 대략 400에서 500g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글리코겐 1g당 물 3g을 끌어당겨서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글리코겐 400에서 500g당 물은 1200에서 1500g까지 함께 저장이 되는 거니까요. 토탈 한 1.6에서 2kg까지, 많게는 2에서 5kg까지도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 다이어트로 이 글리코겐과 수분을 뺀다면 2에서 5kg까지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단기간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입니다. 자, 글리코겐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쌓이는 글리코겐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빵, 떡, 면, 과자는 끊어보시고요, 한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식으로 드신다면 이 단백질 메인 반찬에 식이섬유소 밑반찬까지 다양한 영양소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밥 탄수화물은 반 공기에서 3분의 1공기 정도까지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고강도 근력 운동하기입니다. 자, 유산소 운동보다는요, 근력 운동이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저강도로 오래 하는 것보다는 고강도 운동이 훨씬 글리코겐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초반에는 어디에 있는 에너지원을 쓸까요? 자,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자, 그리고 혈중 포도당을 다 쓰면 어디에 있는 에너지원을 쓸까요?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많이 써야 연소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을 많이 쓰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했을 때 글리코겐의 연소가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강도 근력 운동은 이전에 저희 히트 운동법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자, 스쿼트 단순 동작보다는요, 스쿼트하고 점프하고 또 스쿼트하고 킥을 차는 이런 전신 근육을 쓰는 혼합 동작들이 글리코겐 연소에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팔 근육이나 또 복부 근육처럼 얇고 작은 근육보다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처럼 큰 근육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요, 운동을 하는 그런 해당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요. 아무래도 큰 근육에 저장이 된 글리코겐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야 글리코겐 소모량도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요가 오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요, 너무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이나 무리한 근력 운동은 좋지 않겠고요. 식단은 평소 먹는 양에서 반 정도 줄이는 수준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운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밸런스 있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